2025년 5월 1일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를 포기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과 이제야 분리가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다. 하지만 5월 16일 상고 취하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동안 소속사와 엮이며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해 밝히지 못한 사건의 진실을 김호중을 대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사고는 왜 일어났나? 항소심 재판장에서는 집에서 사고 직전까지 영상을 재생했다는 참관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김호중은 많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운전을 했고 그럼에도 너무도 똑바로 운전을 했다고 했다. 그렇게 핸드폰을 계속하며 운전을 하다 바퀴가 미세하게 왼쪽으로 돌았고 피해자 택시 바로 앞 차가 중앙선을 살짝 밟은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 때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이다. 차가 왜 튀어올랐나? 김호중 차가 택시를 받은 후 그 힘에 의해 택시가 조금 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틈이 생기며 튀어오르게 된 것이다. 왜 200m를 가서 주차를 했나? 사고가 나고 김호중은 소속사의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주차할 곳을 찾았다. 그곳이 200m 떨어진 그곳이었다. 가능하면 빨리 달려 주차하려고 서행구역인 30km와 좁은 사거리 골목길을 지나며 비상등도 켜며 운전을 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런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고 자극적인 충돌 장면만 계속 보여줘서 대형 사고인 것 같이 인식시켰다. 사실은 가해차도 피해차도 큰 피해가 없었던 전치 2주의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조심해야 할 곳을 분명 인지하며 출발 시점과 주차 시점에 켜지 않았던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대단한 판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정상인도 하기 힘든 판단력을 보였음에도 만취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김호중은 사고 수습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CCTV를 보면 김호중은 주차를 한 후 소속사에 전화를 하며 빠르게 사고 지점으로 가고 있었다. 분명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속사의 지시를 받고 주차한 차 쪽으로 되돌아갔다. 본인이 죄를 졌으니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속사는 왜 사고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았나? 소속사가 공연 선수금 125억을 받아 다른데 이미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 음주 시인도 못하게 하고 공연을 강행시킨 것이다. 국민들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소속사는 김호중이 무보수 공연을 한다고 하며 또 다시 공연을 강행시켜 결국 구속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김호중은 공연이나 촬영을 하면 아파도 티를 안 내나? 그렇다. 김호중은 촬영을 하면 아파도 티를 안 내는데 그때의 걸음걸이는 평상시 걸음과 같을 수 없다. 아픈데 어떻게 티를 안 낼 수 있나? 김호중은 촬영이 있으면 긴장도 많이 하고 일에 몰두하니 아파도 티를 내지 않는다. 또 공연 무대에서는 관중의 환호를 들으며 그 황홀감에 아픈 것을 잊기도 한다. 거기에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다. 그동안 김호중은 강한 진통제를 먹고 압박붕대까지 하면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냈다. 하지만 공연을 마치거나 방송 촬영을 마치면 다리도 절고 엄청 힘들어한다. 이 영상은 2024년 1월 13일 자선 콘서트의 한 장면이다. 먼저 무대 등장 모습이다. 오른쪽 다리를 보면 발을 디디면서 다리 윗부분에 튕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다리가 몹시 아픈 것 같다. 그럼에도 무대 중간에 춤까지 추고 아무 내색을 안 한다. 하지만 퇴근을 하며 절뚝거리면서 엄청 힘들어한다. 이 무대는 자기 무대가 4곡뿐인 짧은 공연이었다. 그렇다면 2시간 3시간 하는 진짜 공연 후 다리가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 간다. 이곳에서도 아픈 것을 티도 안 내고 열심히 촬영을 한다. 그런데 자기 역할이 끝나고 들어가다가 얼떨결에 잡힌 모습의 다리를 절고 있다.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호중은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관절염도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란 걸을 때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발목이 접질러지는 상태라고 한다. 이쪽도 흔들면 발목이 완전 많이 빠지네요. 이건 덜컹덜컹해요.
국과수에서 김호중 걸음걸이 비교 분석한 것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김호중은 컨디션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져서 걸음걸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거기에 소속사가 사고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 보낸 영상이 공연 영상이라 한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원래 걸음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김호중의 공연 시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당시는 김호중이 살인적인 스케줄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당일도 하루 종일 소속사와 일 때문에 함께했다. 그리고 밤늦게 소속사 높은 사람이 불러서 나가다 사고가 난 것이다. 가뜩이나 발목이 안 좋은데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니 걸음에 힘이 있을 수가 없고 더 휘청거렸을 것이다. 거기에 촬영이 없으니 압박붕대도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과수 걸음걸이 비교 분석으로 선고의 기준을 삼은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그러면 김호중은 왜 기껏한 상고를 포기했을까? 김호중의 소규모 팬카페의 게시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전에 김호중 팬카페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공식 팬카페의 트바루티는 사건이 난 후부터 비공개 상태로 있다. 공식 팬카페는 언론에 무대응하는 것이 가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 소규모 팬카페 브라비시모는 이에 이견을 느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자 만든 팬카페다. 이제 소규모 팬카페인 브라비시모에 올라온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를 보겠다. 5월 14일 국선 변호인 선임 소식에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김호중과 접견을 했다고 한다. 접견하신 변호사님 말씀을 전한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한 소속사 측과는 달리 가수님은 일단 상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심, 항소심에서와 달리 소속사와 한 몸으로 묶이지 않고 이제라도 자신을 적극 변호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의지를 진즉 갖고 재판 초기부터 저들과 분리되어 법적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기에 희박한 가능성만을 믿고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우리를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두 번째 상고 포기 이유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언론의 집중 보도가 멈추지 않으므로 가수 본인과 팬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기에 일단 언론에 빌미를 주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하셨음. 상고심이 계속되는 기간도 언론의 보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피하려면 차라리 상고를 취하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부담이 이번 취하를 결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김호중에 관한 끊임없는 언론의 이슈화가 상고 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나는 김호중과 동갑의 딸이 있다. 그래서 내가 김호중의 부모가 되어 언론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이 나라 기자님들 그리고 뉴스를 다루는 모든 분들, 우리 호중이는 술타기 하지 않았습니다. 호중이는 예전 안티들한테 공격받으면서 공황 장애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로 잠을 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먹어야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고 날도 습관대로 무심코 산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한 모금 마셨다고 했답니다.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왜 김호중 수법이라며 우리 호중이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발 이제는 호중이를 가엾게 봐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